그러면 다음 자 최대 공약수가 3이 돼야 된다 얘들아. 최대 공약수가 3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그러니까 m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p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그냥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야 최대 공약수 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지. 왜냐면 얘랑 m과 n의 공약수가 둘 다 3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 3q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이러면서 서로 pq는 어때야 되냐면 서로서여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최대 공약수가 3이 돼버리겠지. 예를 들어서 p가 2가 되는데 q가 만약에 4가 된다라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3이라고 볼 수 없고 6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만 딱 생각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을 따져달라고 했으니까 만약 p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p가 1이라고 하면 결국 m은 3인 거야. 그지? 그럼 q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잘 봐. 1이 돼도 상관없지 않아? 왜냐면 m, n이 같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어차피 최대 공약수는 3이니까. 그럼 뭐도 돼도 되냐면 얘가 딱 3이라고 그냥 p를 먼저 1이라고 고정을 해버리면 m은 그냥 3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도 되냐? 2도 되지 않겠어? 3도 되지 않겠니? 그지? 다 될 수 있겠지. 그지? 어디까지 될 수 있겠니? 6까지 돼버릴 수 있겠네. 왜? 지금 n이 2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럼 두 번째로 얘들아 p가 만약에 세 보는 거야. 직접 이렇게 p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가 2라고 하면 일단 q가 생각했을 때 일단 2보다는 커야 합니다. 왜? mn 중에 얘가 분명히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가 지금 6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의 짝수를 가지고 있다면 공배수가 6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거냐면 3이 될 수 있고 그지? 4는 못 될 테고 5도 될 수 있고 그지? 6도 안 될 테고 7은 어차피 넘어가서 안 되겠네.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세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또 p가 3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p가 3이라고 하면 당연히 q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분명히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q는 3보다 큰 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3보다 큰 수라고 했을 때 얘가 4가 돼도 상관없을 테고 왜냐면 얘랑 서로 쏘면 되니까. 그 다음 5가 돼도 또 상관은 없겠네. 그 다음 p가 만약에 4라고 치면 또 q가 될 수 있는 애는 5가 돼도 상관은 없겠다.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5라고 치면 q가 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숫자가 없지 않겠니? 이해했지? p가 5라고 하면 얘가 15가 돼버리면 얘가 15가 돼버리면 공약수가 15가 돼버리니까 될 수 있는 순서쌍은 요게 단가? 응? 뭐도 된다고? 6도 잠깐만 6도 되는구나. 미안 6, 38이구나. 6도 되겠구나. 그지? 6도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구나. 6. 그 다음 그럼 p가 6이면 더 이상 될 거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이게 몇 개야? 6개에다가 2개에다가 2개에다가 1개에다가 1개니까 12개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풀어줘. 이해했지? 직접 세보는 문제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삼 번 이것도 직접 세는 문제야. 자, 2, 2, 3, 4, 4가 있대. K번째 자릿수에 K가 적힌 카드가 나오지 않아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5장의 카드야? 하나, 둘, 셋, 넷, 5장의 카드를 이제 나열하려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2가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써봐야지 뭘.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내가 먼저 기준을 그냥 얘를 2로 잡아볼까? 이렇게 그냥 2로. 첫 번째 자리 2가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지? 그럼 여기에는 절대 2가 못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있겠어요?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3, 4 두 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일단 이거부터 따지겠습니다. 2, 3이면 세 번째 숫자 여기에 3은 못 들어와. 어차피 3이 있지도 않아. 알겠어? 지금 뭐뭐뭐 남은 상태야 얘들아? 4, 4, 2 남은 상태 아니야? 4, 4, 2? 그럼 4, 4, 2를 여기다 배정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4, 2, 4 이렇게 되면 되지. 왜 네 번째 숫자니까 여기 4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해했지? 왜냐면 니네 4, 4, 2 남았는데 여기에 절대 4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무조건 2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 이해했지? 4, 4, 2가 남은 상태에서 얘들아 4, 4, 2로 배정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2, 4라고 해볼래? 그럼 여기에 3이 못 들어가 얘들아. 지금 니네 뭐 남았냐면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뭐 남았냐면 3, 4, 2가 남았거든. 3, 4, 2. 근데 여기에 3은 못 들어가. 여기 4 못 들어가고. 그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여기 3 못 들어가니까 4가 들어갔다고 해볼까?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도 되고 그지? 여기 4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도 되는 거 맞냐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누가 못 들어가? 3 못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고, 그지? 여기 4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무조건 4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더 이상 없는 것 같지? 이게 단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얘들아, 이번에는 제일 앞자리 여기에 만약 3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이걸로 다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갔다고 하잖아? 그럼 여기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4밖에 없겠네. 왜냐면 지금 니네가 남아있는 카드가 3을 써버리는 순간 2랑 4밖에 안 남거든. 여기 무조건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니네가 카드 뭐 남았냐면 4, 2, 2만 남아. 4, 2, 2. 4, 2, 2가 남았는데 여기에만 어차피 4가 안 들어가면 돼. 여기에만 4가 안 들어가면 돼. 그럼 여기에 무조건 2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야? 2, 4도 될 테고, 그지? 4, 2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게 끝인가? 끝이네. 3, 4, 2, 2, 4 아니면 4, 2, 4. 이렇게. 그럼 세 번째로는 맨 앞에 숫자가 이번에는 4가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또 4 아니면 3이다라고 니네가 봐줄 수 있겠지. 여기 4, 4 들어갔다고 하면 니네가 남은 게 뭐 있어 얘들아? 3, 2, 2 남지 않았냐? 근데 여기는 어차피 3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2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 뒤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2, 3 또는 3, 2 이렇게밖에 못 나오겠네. 그 다음 이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4, 3이 들어갔다고 하면 얘들아 여기 세 번째 숫자니까 여기 상관없을 테고 지금 니네가 뭐 남았냐면 4, 3 썼으니까 2, 2, 4만 남았을 거거든. 2, 2, 4 2, 2, 4 남았으니까 이 네 번째 칸에 여기에만 4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 2만 들어오면 돼. 이렇게. 그럼 될 수 있는 게 또 뭐 있겠어? 여기 2, 4 또는 4,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다라고 풀어줍니다. 이해했지? 4번. 자, 네 자리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나 봐.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가지고. 자, 그런데 1의 자리 숫자는 5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네. 자, 100의 자리 숫자가 2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대. 얘들아 혹시 이거 9의 배수의 특징 안 아니네? 얘들아 9의 배수의 특징이 뭐야? 9의 배수의 특징이? 자릿수 됐을 때. 맞네? 알고 있네? 그지? 모든 자릿수의 합이, 그지?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알고 있네? 3의 배수의 특징은 뭐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 4의 배수의 특징은?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5의 자릿수는 뭐 당연히 알 거고 5 아니면 0일 테고. 6의 배수는 뭐야 그럼? 6의 배수의 특징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짝수의 특징은 알지. 2의 배수의 특징 알지. 그 다음 3의 배수의 특징 니네가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6의 배수의 특징은 뭐겠어? 다 더해서 3의 배수이면서 맨 끝자리가 뭐면 되겠어? 짝수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7의 배수는 무시하고 8의 배수의 특징은 뭐야 그럼? 맨 뒤에 세 자리 숫자가 8의 배수면 돼. 맨 끝에 세 자리 숫자가. 알겠지? 9의 배수의 특징은 모든 자리 수의 합이 다 더했을 때 9의 배수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XY다라고 그냥 니네가 한번 해보자. 그지? 근데 니네가 이 네 자리의 숫자가 9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얘가 지금 9의 배수라며. 얘가 9의 배수. 얘가 9의 배수라는 특징은 뭐냐면 x 더하기 2 더하기 y 더하기 5가 9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7이 9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9 또는 18 또는 9, 3, 27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x 플러스 y가 2면석이지. 또는 x 플러스 y가 11이면석이지. 또는 x 플러스 y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차피 자릿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럼 될 수 있는 거 3명 끝나겠네. 뭐 있습니까 얘는? 1, 1밖에 없겠네 여기는. 여기는 뭐 있겠어요? 2, 9부터 시작해서 그지? 3, 8 쭉쭉쭉쭉 9, 2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옵니까 얘들아? 8개 나오나?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숫자는 9가지 숫자다라고 니네가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지?
자, 요런 패턴 문제들도 내신에, 요 문제는 내신에도 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짝수가 돼야 되거든. 어떤 세수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지? 어떤 세수합이 짝수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 짝 더하기, 그지? 짝 더하기, 그지? 짝을 해버리면 짝수가 나오겠지, 당연히. 짝 더하기, 짝 더하기, 짝하면 짝수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짝 더하기, 홀 더하기, 홀을 해도 짝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그러니까 하나만 짝수냐 아니면 셋 다 짝수냐, 그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분류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지? 빠짐없이 진행했고, 그지? 겹치지 않고 딱 그거만 니네가 지켜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짝짝짝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럼 얘도 짝이고 얘도 짝이고 얘도 짝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두수의 곱이 짝이려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되거든. 그럼 니네가 결과론적으로 아니라 짝짝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네. 셋 다 짝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니네가 여기서 봐봐. 만약에 얘가 짝이고 얘가 짝이었을 때 최소 BB가 짝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B가 짝이어서 AC는 홀수였다고 생각을 해봐면 여기서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적어도 A나 C 둘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 또 짝이었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건. 이해했지? 그럼 되겠구나. 나머지네. 되네. 미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 A, B, C가 모두 다 짝수인 경우가 있고, 그지? 나눠지겠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개만 짝수여도 가능하네. 두 수만 짝수여도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다 짝수면 어차피 분명히 짝짝짝 나오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A, B, C 중에 만약에 A, B만 짝수라고 한번 해볼게. A, B만 짝수. A, B만 짝수여도 얘들아, 얘 짝수지? 얘 짝수지? 얘 짝수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만 짝수여도 관계없는 거야. 하나만 짝수인 건 안 돼. 하나만 짝수인 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짝짝짝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지? 그럼 A, B, C 모두가 짝수다라고 한번 해볼래? A, B, C 모두가 짝수다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얘들아? 지금 여기서 짝수가 몇 개 있냐면 2, 4, 6이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들아 2, 4, 6이 A, B, C한테 그냥 나눠 갖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야, 얘들아? 한 3팩 됐습니까? 이렇게 2, 4, 6. 이해했지? 3팩이지? 모두 다 짝수인 것. 이 3팩은 뭔지 알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으니까. A한테 너 누구 할래? 그러면 그지? 2 할래? 4 할래? 6 할래?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만 짝수래. 그럼 그 두 개를 먼저 고르면 얼마이더라? 3C2라고 할게, 3C. 그러니까 A, B, C 중에 두 개만 먼저 뽑아. 얘네가 짝수 될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럼 얘네들한테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제 짝수를 고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니네가 이 3C가 뭐란 거냐면 얘들아, A, B, C 중에, 그러니까 A, B, C 중에 얘들아 두 개만 짝수라며. 그 중에 니네가 A, B를 뽑은 게 이렇게 A, B를 뽑았다가 3C2잖아, 그지? A, B만 짝수라고 본 거야, 지금 니네는 A, B만. 그런 경우가 일단 3C2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들아? 골라야지. 개수를. 뭐 있으니까? 2, 4, 6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A한테. 너 골라, 그럼 몇 가지야, 얘들아? 3가지. B한테 골라,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게 두 개만 짝수인 경우. 내 말 이해하나? 응? 잠깐만, 문제 좀 다시 읽을게. 서로 다른 세 주머니 ABC가 있고 주머니 안의 숫자는 7개의 공이 각각 한 개씩 더 들어있다. ABC의 걷힌 종이가 다시 할게. ABC가 있는데 각 주머니에서 각각 거는 공을 ABC라고 하랬구나. 내가 문제를 완전 잘못 읽었네. 자, 다시 갈게 그럼. 그러면 첫 번째 모두 짝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첫 번째 ABC에서 짝수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맞지? B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들아? 3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얘들아? 3가지겠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A, B, C 주머니 중에 그지? 2개의 주머니에서만 짝수 꺼낼게. 그게 일단 몇 가지야? 3C2가지 맞지 그지? 2개 주머니를 고르는 거. 그 2개 주머니에서만 짝수 나와야 된다며. 그럼 그게 몇 가지겠어요? 그게 니네가 만약에
이 그러니까 A, B, C 주머니 중에 니네가 지금 두 개를 고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 만약 B, C를. 그게 32가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B, C는 모두 다 짝수 꺼내야 되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B가 3가지, C도 몇 가지? 3가지. 그럼 A는 무조건 뭐 꺼내야 돼? 홀수 꺼내야 되지. 홀수 몇 개 있습니까? 4가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이래도 되고 또는 이래도 되는 거지,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짝홀홀 가보자. 짝홀홀. 짝홀홀은 하나만 짝수고 둘은 홀수여야 돼. 하나만 짝수고 둘은 홀수이려면, 자, 일단 이거는 뭐 벌써 말이 안 되긴 하겠구나. 왜 안 되냐면, 얘들아, 봐봐. 니네가 둘 다 홀수이려면, 둘이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얘네 둘 다 무조건 홀수여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도 얘네 둘 다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벌써 이거부터가 A, B, C가 모두 다 뭐라는 소리야? 이 말 자체가 벌써 A, B, C가 모두 홀수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얘가 짝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냥 이런 경우 어차피 못 나오네. 끝났네.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 얘가 몇 가지입니까? 27가지. 얘는 얼마야? 27가지 곱하기 4 나옵니까? 둘이 더해달라니까 27 곱하기 5가 돼버리겠네. 얼마야? 5, 3, 15. 135가지다 라고 풀어주면. 무슨 말인지 했지? 내가 처음에 주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 (4번) 한 거지. 4번, 5번, 6번. 자, A에서 C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나 봐. 근데 5,000원 미만이 되는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니네 생각해보면 이 말이잖아. A에서 C로 가는데, 그지? 뭐 올 수 있는 말은 또 여러 가지겠네. A에서, 그지? C로 직항으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바로 또 직항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갈 때는 C로 직항으로 갔다가 올 때는 뭐 B를 거쳐서 A로 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거의 반대인 세 번째 경우의 수는 A에서 갈 때는 B를 거쳐서 C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 후에 다시 B를 거쳐서 다시 A로 올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나눠 놓겠습니다. 그지? 나눠 놔야 문제를 접근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생각해 보자. 그지? 자, 비용을 생각해 보는데 5,000원 미만이 돼야 된대. 자, 직항부터 보면 A에서 C한테 갈 수 있는 금액이, 야, 5,000원 미만이 되려면 갈 때 2,000원짜리 고르고 올 때도 2,000원짜리 골라야 되네. 왜냐면 올 때 3,000원짜리 고르는 순간 못 오잖아. 그럼 갈 때 2,000원짜리 골라야 돼. 갈 수 있는 길의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들아? 2가지겠지. 그럼 C에서 A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당연히 몇 가지야? 왔던 길 다시 가도 되니? 그런 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몇 가지? 2가지. 몇 가지입니까 얘들아? 4가지겠지. 야,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볼래, 얘들아? 요거 먼저 생각해보자. CBA는 무조건 얼마 드냐? 무조건 2,500원 들겠네. 어떤 길을 택하든 2,500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갈 때 3,000원짜리 길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얘들아? 2가지인 거고, 그지? CBA니까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입니까? 몇 가지 나와, 얘들아? 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나오겠냐, 얘들아? 8가지겠지. 굳이 따로 해볼 필요 없잖아. 이해한 거 맞지? 야,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얼마 들어? 2,500원. 여기서 얼마 들어, 얘들아? 무조건 2,500원이 최소값이. 5,000원 미만 못 나오겠네.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요 3가지밖에 없겠네. 얼마, 얘들아? 20가지다라고 보면.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들으면 쉬운데 풀 때 생각하기가 쪼개고 막 이런 게 이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7번. 자, 2의 L승, 3의 M승이 있는데 약수의 개수. 자, 기억 뭐 당연히 해결했겠네. 자, 얘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랍니다. 약수의 개수 물어봤어, 그지?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알고 있지? 지수에다 1씩 더해주면 되는 거 알지? 얼마에다? 3, 4, 12, 12개. 기억은 참. 니은 보겠습니다. A가 100보다 작을 때 만족시키는 개수?
이건 또 세봐야겠네. 자, 지금 니한테 물어본 게 이거야. 2의 L승 곱하기 3의 M승이 뭐래? 1보다 크고, 그지? 100보다 작아야 된대. 해봐야지, 뭘, 이거도. M으로 하는 게 편할 거야. 이 숫자가 더 크니까. 아무래도 할 게 좀 줄어드니까. 얘로 하는 게 더 나눌 게 많으니까. L이 많겠니? M이 많겠니? 당연히 M으로 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니네가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게 편하겠지. M으로 가자, 그지? M이 0일 때부터 가볼래, 얘들아. M이 0일 때부터. M이 0은 되네. 0 이상인 장수. M이 0이면 2의 L승이 1 이상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지? L이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겠니, 얘들아? L은 뭐부터 뭐까지 되냐? 0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되겠지? 6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6까지. 이해했지? 자, 이제 M이 1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M이 1이래. 그럼 2의 L승은 그냥 바로 쓸게, 여기서. M이 1이니까 3분의 1일 테고, 그지? 33. 얼마 얼마 이렇게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3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 L이 될 수 있는 건 뭐 있겠니, 얘들아? 0부터, 그지? 왜냐면 0 집은 1 나올 테니까. 33. 얼마 얼마니까 뭐야? 5까지 되겠네, 5까지. M이 1에 9로 나누라는 소리네. 9분의 1 이상, 그지? 2의 1승이. 얘 9로 나누면 얼마야? 11. 얼마 얼마 되겠네. 그럼 될 수 있는 L의 값은 얼마야? 0부터 몇 가지 되니? 3까지 되겠네, 그지? 이어서 쓰겠습니다. M이 4래. 16분의 1 이상, 그지? 2의 L승이 얼마야? 여기도 4로 나눠주니까. 알지? 16으로 나눠주면 100을 16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 100을 16으로 나누면 얼마야? 5 넘나? 안 냈나? 씨.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야? M3도 왜 안 했냐? 뭐야? M3부터 해야죠. M3으로 나누면 얼마로 나눠? 27로 나눠야 되는구나. 27로 나누면 여기가 27분의 1이겠구나. 100을 27로 나누면 3. 얼마 얼마밖에 안 되겠네. 그럼 L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냐, 얘들아? 0과 1밖에 안 되겠다. 자, M에 4 집어넣겠습니다. 얼마야? 81분의 1일 테고, 그지? 2의 1승일 테고. 얘 얼마야? 81로 나 1. 얼마 얼마인가? 될 수 있는 L은 뭐 있어야 되나? 0밖에 없겠네. 마지막일 것 같은데 M에다 5 집어넣어 볼래? M에다 5 집어넣으면 얼마야? 243분의 1인가? 2의 1승이? 얘는 당연히 0. 얼마 얼마겠지? L 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이제 존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7개, 6개, 4개, 2개, 1개니까 10에 20. 답은 20개다 라고 풀어줘. 이해했지? 디귿 또 있네. 디귿은 또 뭐야? 야, 약수의 개수가 12라고? 야, 디귿 가겠습니다. 얘들아, 약수의 개수가 12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L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 12가 나와야 된대. 맞지? 그럼 둘이 곱해 10이 나오는 거 뭐 있겠냐, 얘들아? 1, 12, 2, 6, 3, 4, 4, 3, 6, 1, 6, 2, 12,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냐? 어차피 이런 숫자들로 만들면 다 숫자는 나올 거 아니야. A가 뭐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닌 내용이니까. 몇 가지 계세요? 6가지. 디귿이 오히려 더 쉽게 풀려. 이해했지? 9번. 어려워하는 문제지. 자, 이게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들을 니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니은과 리을 같은 관계들, 뭐 디귿과 비읍 같은 관계들, 기역과 비읍 같은 관계들. 그러니까 디귿 미음, 기역 비읍, 니은 리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
서로 연관성이 없는 애들 때문에 그래 이게. 모두 다 연관성이 있으면 쉬워. 그건 중학교 문제야. 연관성이 없어서 어려워 지금. 자, 6개 영역을 나눠놨는데 노란색을 포함해서 6가지 색깔을 뭐 전부 쓰든 일부 쓰든 그 니네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지? 그래서 만족시키는 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웃하는 거 다른 색깔 칠해라 그런 말일 테고. 그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역과 비읍은 무조건 다른 색깔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이나 미음은 노란색을 칠하래. 얘들아,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얘들아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애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디귿 또는 미음에 노란색 칠하는 게 짜증나네 지금 보니까. 왜 짜증나냐면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오히려 기역과 비읍 다르다라는 거 뭐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디귿만 노란색.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미음은 노란색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디귿이 노란색이 아니라면 반드시 미음이 노란색이 돼야 되는 경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디귿이 노란색이고 미음도 노란색이 되면 되겠지. 미음도 노란색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했을 때 겹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아니고 나머지 조건도 생길 수 없어. 중복되지 않고, 그지? 빠짐없이 다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니네가 분류하는 거. 솔직히 이 분류만 잘해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야. 뭘로 나눌까? 어떻게 접근할까? 내가 딱 이거 세 가지만 나눠줘도 니네가 풀만해. 근데 이 세 가지 나누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뭘 나눌지.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놈을 나눠. 알겠어? 조건이 까다로운 애. 그치? 조건이 까다로운 애로 나눠. 까다로운 애로. 까다로운 애.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애로 나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일단 노란색 들어갔어. 일단 노란색 칠했어. 자, 우리 총 6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했던 것 같지? 6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노란 칠했거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봐봐. 누구부터 칠할까 생각해봐.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또 기억이야. 기억에 신경 쓸 게 좀 많아. 기억부터 칠해버려. 자, 기억부터 칠하겠습니다. 기억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일단 몇 가지겠어요? 5가지야. 왜 5가지냐로 물어보면 6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 못 칠하니까 5가지겠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니은에 칠해볼까, 얘들아? 니은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얘들아? 니은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얘랑 겹치면 안 되잖아. 몇 가지겠어, 얘들아? 4가지겠지? 일단 4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자, 또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면서 가봐. 미음부터 또 가볼래? 그럼 미음도 생각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미음도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먼저 생각해볼게. 그래서 미음은 기억이랑 니음만 안 겹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얘들아? 일단 4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죠? 여기까지 어려운 생각 없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이제 니네가 리을의 색칠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길 거야. 리을에서 왜 고민이 생기냐면, 선생님, 리을도 얘네 셋이랑 안 겹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여기서 뭐 고민 생길 것도 없네. 자, 일단, 자, 봐봐. 근데 어떤 고민이 일단 먼저 생길 거냐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노란색이 아니다라고 표시를 했었어야 되네. 에이씨. 고민 생길 것도 없고. 다시 틀렸어. 다시.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갈게. 내가 지금 디귿이 노란색이고 미음이 노란색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 풀고 있었지.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해결했지? 5, 4 맞지? 5, 4. 5, 4. 얘 5, 얘 4. 얘 노란색 아니어야 돼. 그러면 미음에서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들아? 3가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었네 지금. 그러면 리을도 신경 쓸 거 없어. 일단 그냥 풀어봐. 리을도 신경 쓸 거 없어. 리을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얘 3가지 색깔이 다 달라 지금 확실히, 그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겠어, 얘들아? 3가지야.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는 거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니네가 뭘 칠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읍을 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네. 자, 비읍을 칠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비읍이 기억이랑 달라야 된다는 걸 원래 말해줬어. 그래서 선생님 얘랑 뭐 기억이랑 달라야 되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니은 리을이 문제야. 얘랑 색깔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읍이 이 경우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지 않냐? 나라에 따라서 바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비읍을 니네가 고르려고 하는데 못 고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비읍을 니네가 쓰려고 하거든? 몇 가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고민이 들어야지. 나랑 색깔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에 따라서 바의 색깔의 성향이 달라진다고. 그럼 니네가 다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랑 라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라를 다시 생각해 줘야 돼. 라를 원래 라의 색깔은 칠할 수 있는 경우에 세 가지다. 여기도 얘들아 표시해놓고 푸는 게 편하긴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이렇게 쪼갤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쪼갤 거라고. 총 세 가지인데 얘가 라랑 똑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나랑 라가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니네가 방금 라에 칠할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였던 거 알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가지고 얘는 무조건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그냥 니네가 생각해봐도 그렇긴 할 겁니다. 왜 이건 한 가지일 수밖에 없냐면 나랑 똑같은 색깔 칠하니까 라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고 원래 니네가 라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였다며.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로 들어가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생각해봐 얘들아. 나랑 또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대. 진짜 두 가지 맞는지 한번 확인 작업하고 들어가자. 다시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나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며. 얘들아 가는 5가지 맞지? 나 4가지였어 지금. 그 다음에 마가 3가지였지 그지? 얘가 마가 얘랑 안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3가지였잖아 그지? 근데 나랑 색깔이 달라야 된다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는 칠할 수 있는 게 원래 얘네 셋만 안 겹치면 됐잖아. 근데 얘랑도 색깔이 달라야 된다며.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읍으로 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와야 돼.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전 단계로 가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학교 시험 문제 진짜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되는 문제야. 거의.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다시피 진짜 많이 나와. 이제 발을 생각하자. 이젠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이번엔 나랑 색깔이 똑같아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지금 얘랑도 색깔이 똑같다고 얘랑. 그럼 지금 니네가 발을 봤을 때 얘랑 색깔 똑같고 얘랑 색깔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외부에 칠해진 색깔이 몇 종류인 거야? 3종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래 얘가 칠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가 남았어? 3종류가 남았겠지. 그런데 얘랑 겹치지 말래매. 그러니까 하나 또 빼줘야지. 그러니까 몇 가지 남은 거야? 2가지. 그래서 여기서 칠할 수 있는 비읍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버린다. 만약 이제 이걸로 가보자. 나랑 색깔이 달라. 그럼 얘랑도 색깔이 지금 다른 상황이야. 얘랑 얘 색깔이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색깔을 색칠해보면 니네가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가지 색깔이 다 다르지 않아? 여기 4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실제로 비읍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런데 뭐래? 기억이랑도 달라야 된다며.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가지 남은 색깔이야? 한 가지 남은 색깔 그냥 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위에 거부터 따져주면 얼마이다? 120가지인가? 아래 거 따져주면 얼마인 거야? 얘도 120가지네. 240까지 나오겠네. 됐습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자,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겠지? 똑같은 상황 맞습니까? 얘도 240까지.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자, 다에 노란색 칠하십시오. 마에도 노란색 칠하래.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일단 5가지겠지. 노란색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니은에 칠할 거 생각해볼까? 니은에 칠할 거 뭐야 얘들아?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그지? 가 나랑만 안 겹치니까 4가지겠지 그지? 그 다음 마에 칠할 거 생각해 일단. 마란다. 마는 벌써 칠해져 있으니까 1가지겠지 그지? 이거 보면서 그냥 따라갈게. 마에 벌써 칠해져 있잖아 그지? 그 다음 라에 칠할 걸 생각해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자기는 뭔가 뛰어나가지고 밖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라만 생각해. 알겠어? 지금은 라만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지금 여기서 그냥 라만 생각해. 라만 생각하면 몇 가지 얘들아? 지금 얘랑만 안 겹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정상인 거야? 네 가지가 정상인 거 알겠어? 지금 이게 정상이야.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니네. 그 다음 이제 바로 갈 거지. 바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느낀 거 아니야 이제? 왜 바로 가니까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씨 이 새끼랑 이 새끼랑 색깔이 똑같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들은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백 하란 말이야. 백 다시 앞으로 오란 말이야. 여기서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여기서 얘가 나랑 똑같을 수도 있고 그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니네가 벌써 여기서 몇 가지였다는 걸 니네가 벌써 알고 있었냐? 방금 바로 전에? 네 가지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한 가지니까 이 새끼 무조건 세 가지 아니겠어?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따로따로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총 네 가지였는데 나랑 똑같은 경우 당연히 한 가지 아니겠어? 그럼 나머지는 다 얘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연습을 해. 뭔가가 처음부터 나랑 똑같나 다르다를 니네가 생각하는 건 인간의 두뇌를 할 수 없어. 그 니네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을 때 진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봤을 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읍을 생각하자고. 이제 마지막 야 얘랑 색깔이 똑같다며. 이제 그럼 얘랑 색깔이 똑같다며. 얘랑 색깔이 똑같다며. 그럼 이제 비읍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개만 안 겹치면 되니까 네 가지지. 근데 누구랑도 안 겹쳐야 돼. 가랑도 안 겹쳐야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 이렇게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해줘야 돼. 자 이제 나랑 다르대 색깔. 그럼 이제 얘랑 색깔이 다른 거 아니야. 얘랑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고. 그럼 이제 비읍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랑만 안 겹치면 되니까 세 가지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누구랑 겹치면 안 돼? 기억 하나 빼야지.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이렇게 가주면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 몇 가지입니까 얘가? 60. 얘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120. 몇 가지? 180. 총 개수는 얼마? 420. 맞냐? 어디? 여기도 있네. 480에다가 180 몇 가지야? 660. 답 맞아? 나 답 좀 확인하면서 가져. 이거 답 좀. 나도 이거 경우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오케이. 이렇게 가주면. 이해했지? 선생님도 여기 경우에서 선생님도 실수한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답 좀 확인하면서 가져. 무슨 말인지 했지? 얘들아, 진짜 여기서 이 문제 진짜 중요한 내용에서 이걸 한 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비읍에 와서 느끼는 거야. 비읍에 와서 느끼란 말이야. 알겠지? 제발 비읍에 와서. 뭔가를 그게 뭔가 공식화처럼 니네가 만들면 안 돼. 이런 문제를. 비읍을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그 전 상황을 다시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다. 10번. 자, 1, 2, 3, 4, 6, 8이 있는데 이웃해에서 적힌 카드의 곱이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점이 잘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다. 1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1이 먼저 있다고 하면 얘네 둘이 곱한 것도 4의 배수가 되고 얘들아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일단 4의 배수가 돼. 일단. 왜냐면 그러니까 나열했을 때 이렇게 곱해도 4의 배수 이렇게 곱해도 4의 배수가 되거든. 그래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 아닌 뭐야? 4 아닌 8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4 아니면 8이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니네가 일단 생각했을 때. 이해했지? 그러면 이런 애를 가야 돼. 이런 1 같은 새끼가 1 옆에 그러니까 4, 8이 꼭 필요한 애가 1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냐? 3도 있지 않아? 3도 무조건 4, 8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여기 어딘가에 3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채워줬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숫자가 없어지지 않냐? 3이랑 뭔가 곱해서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아? 왜냐하면 니네가 여기서 갖고 있는 숫자가 4의 배수인 숫자가 4, 8밖에 없어. 근데 또 4의 배수에 반드시 필요한 애가 1, 3이 있다 이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1, 3이 있다라는 건 최소 4, 8 같은 새끼가 3개는 있어줘야 뭔가를 니네한테 메꿔줄 거야. 그렇지 않아? 1, 3 옆에는 분명히 4의 배수와 8의 배수가 있어야만 하지 않냐 지금? 1, 3 옆에는 얘도 여기에도 4, 8이 필요하고 여기도 4, 8이 필요하고 여기도 4, 8이 필요하잖아. 근데 숫자를 지금 한 번밖에 못 쓰는 상황이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1을 맨 앞에다 그냥 채워넣어봐. 그러면 요 3개 갖고 굳이 필요 없지 않겠냐? 요 왼쪽만큼은 안 채워줘도 되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에 뭐 4, 8 들어가고 그지? 여기 반드시 3 들어오고 그지? 여기 다시 4, 8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맨 앞쪽으로 들어가주기만 하면 그래도 이거의 개수가 원래는 얘들아 1, 3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4, 8이 3개나 필요한데 1이나 3이 이쪽, 1이나 3이 맨 앞쪽에만 채워주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 이런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경우. 그럼 마찬가지로 뭐 여기 뭐 뒤에 두 개 어떤 숫자들 배치하고 또는 뭐 이래도 되지 않겠어? 꼭 이러면 되겠어 얘들아? 이번엔 거꾸로 이 맨 끝에 1, 뭐 1, 그지?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않까? 맨 끝에 1. 물론 3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쪽에다 그냥 구석에다 몰아쳐 박아놓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겠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 1을 맨 앞에다가 쳐박아 놓고 여기 4 또는 8 집어넣어 놓고 맨 끝에다가 3 박아 놓고 그지? 여기 옆에다가 8 박아놔도 문제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 남은 숫자가 어차피 1, 3, 4, 8 써버리면 남은 숫자가 뭔데? 2랑 6이잖아. 얘네들은 알아서 4의 배수 만들 수 있는 애들이거든. 이해했어? 2, 6끼리만 붙어 있어도 4의 배수 만들 수 있는 애거든. 2, 6은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솔직히 상관없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 이게 다야 솔직히. 이게 어려운 거야. 특히 순열과 조합에서 이거 뭐 그런 학생이 없길 바라는데 뭐 해설지를 참고해가지고 요거 딱 해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 밑에 옆에 거 계산하고 있는 거네 얘들아. 병신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가 곱하기 연습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거 연습하는 게 니네 실력이야. 이거 연습하는 거. 어떻게 분류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뒤에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 뒤에 거 그냥 곱하기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 특히 이 순열과 조합에서 니네가 수학 버릇 잘못 드는 사람들 자꾸 공부할 때 해설지를 잠깐 참고해가지고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끝이야. 그거 나누는 거. 그거 연습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경우 말고 또 없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 혹시 얘랑 겹치지는 않을까? 혹시 뭐 얘랑 겹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거를 니네가 연습해보는 게 여기 단어의 핵심이야. 자, 이런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볼까?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맨 앞에 1 또는 3. 여기 1이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겠지. 여기도 뭐야? 4 또는 8이 들어가면 되니까 2가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야. 왜? 여기에 1 또는 3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남는 애 그냥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 들어갔으면 여기 무조건 3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도 몇 가지겠어 얘들아? 한 가지 아니겠어? 왜? 여기에 4 또는 8 들어갈 수 있어 2가지 썼잖아. 그럼 나머지 한 가지 그냥 알아서 들어와야지. 그럼 지금 뭐만 남았어 얘들아? 2, 6만 남은 상황이잖아. 2, 6은 니네끼리 알아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2팩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이해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지. 1, 4, 3, 8 또는 뭐 3, 4, 1, 8 이런 경우지. 한쪽 끝에다가 다 몰아는 거 1. 이거는 뒤쪽에다 몰아는 거잖아. 어차피 얘랑 경우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지.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상황이지. 1은 이쪽에 몰아놓고 3은 이쪽에 몰아놨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다가 쳐박아 놓은 거지 1, 3을. 이 1, 3이 문제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점 1, 3이잖아. 그래서 난 1, 3을 가지고 분류한 거야. 나는 누구? 1, 3을 가지고 분류했다고. 왜? 1, 3이 제일 문제거든. 여기서 문제가 1, 3이라고. 1, 3 옆에 누구를 붙여줘야 1, 3의 조건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1, 3을 가지고 나눠준 거라고. 1 여기다 쳐박아 놓을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왜? 1 또는 3.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얘들아? 2가지. 왜? 4 또는 8. 여기는 그냥 결정난 거 아니야? 니네가 여기에 1, 4라고 쓰는 순간 여기는 무조건 8, 3 쓸 수밖에 없어. 맞잖아. 니네가 다른 거 절대 못 써. 알겠어?
14 쓰는 순간 무조건 83 쓰는 거야. 여기에 니네가 만약에 38 쓰는 순간 무조건 여기 41 써야 돼. 그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두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뭐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여기 또 몇 가지겠어요? 2팩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888 답은 24가지인가 보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답 좀 확인 꼭 해줘. 내가 틀린 말 좀 해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걸 기준으로 좀 나눠 주십시오.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여기서 나눠보는 거. 그거 연습하는 단어냐 여기. 자, 5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연필 4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3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연필은 다 하나씩 나눠주래. 각 한 사람한테. 근데 4자루밖에 없네. 한 명 못 받겠네 일단. 지우개는 또 나눠주래. 그지? 근데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대.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일단 먼저 어차피 연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4명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연필 받을 사람을 먼저 뽑아. 몇이야? 54겠지? 연필 받을 사람 너 연필 받자 하고 연필 이렇게 쫙 나눠줄 거야. 연필이 총 서로 다른 연필 4자루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주면 되더라? 4팩. 왜? 연필 나눠줘야 되니까. 다라라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지금 잘 봐. 어떤 애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 4명이서 연필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나 이제 지우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인사청탁 문제가 나오잖아. 잘 봐. 내가 여기서 지금 이 4명은 지금 연필을 받았어. 그럼 내가 이제 지우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누구는 포함돼야 돼? E는 무조건 지우개 줘야 돼. E는 안 주면 안 돼. 왜? 모든 사람이 다 받으래며. E는 일단 지우개 줘야 돼. 나 지우개 3개밖에 없거든 지금. 나 지우개 3개 있는데 벌써 E는 줘야만 해. E는 줘야만 해. 그지? 그러면 실제로 지우개를 줄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남은 거야? 2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개 받을 사람 2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지? E는 벌써 받은 거야. 얘는 벌써 지우개 가져갔어.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4C겠지. 지우개 받을 사람 요 4명 중에 2명 뽑아야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지우개 나눠줘야지. 지우개 나눠줄 땐 뭐겠어? 3팩이겠지 다시. 왜 3팩인지 알겠지? 내가 지우개 나눠줄 사람을 얘는 벌써 뽑혀 있는 상황이고 나 나머지 인사청탁 2명 뽑을 거야. A, C 뽑았어. 3명한테 지우개 뿌려야 되지. 몇 가지야? 3팩. 이렇게 되지 않게.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 받은 거 아니니?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겠다. 맞지? 5C 사는 애들아 5C 1가 같지? 얘 얼마겠어 얘들아? 120까지지? 4C는 얼마 얘들아? 2143이니까 6이지 6? 6에다가 3일 곱하니까 얼마야? 36. 뭐 답이 왜 이렇게 커? 곱하면 얼마 나오냐? 36 곱하면 120 얼마야? 6, 22, 3, 2, 6, 7, 6, 1 뭐야 36이야? 4,320 답 맞아? 맞아? 맞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11번 뭐 위에 유형도 순열이라고 써있지만 난 순열 한 번도 안 썼어야 돼. 그러니까 순열 쓰지 마. 순열 쓰는 게 아니야. 피 쓰는 게 못하는 거야 얘들아. 피를 쓸 필요가 없어. 니네는 피를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C야. 무조건 C로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왜 니네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의 차이가 뭐냐면 액션을 나눈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액션을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데 그치? 피를 쓰는 거는 지금 한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피 쓰는 거 아니면 돼요. 12번 자 색칠한 상자에는 짝수공이 못 넣고 5개의 상자에는 모두 다 공을 채우래. 야 여기가 색칠돼 있네. 지금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누구야? 저 새끼 아니야 지금? 색칠한 부분에 제일 까다로운 게 저기에 짝수공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쟤부터 생각하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되나? 홀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홀수가 몇 개 있는데 얘들아? 3개 아니야?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3C1 아니겠어? 홀수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었다 생각해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내가 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3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갔다 이렇게. 그럼 니네가 좀 덜 헷갈리거든. 여기 1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봐봐. 짝수끼리는 이웃한 상자에 넣을 수 없다며. 그러니까 짝짝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돼? 홀. 얘들아 지금 홀수 몇 개 남았어 얘들아? 홀수 3개밖에 안 홀수 2개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 홀수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 홀수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했지? 그럼 여기 두 상자 중에 하나 뽑는 게 몇이겠어 얘들아? 이 C를 집어넣고 나서 또 여기 두 상자에 하나 뽑는 게 이 C1이겠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 잘 봐. 먼저 이 C를 했다고 해봐. 야, 이 C를 뭐 한 거야? 난 이 두 상자 중에 하나 뽑았어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거야? 홀수를 빡 집어넣어야 되지. 그 홀수를 뽑는 게 몇이야 얘들아? 이 C1이겠지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뭐 했어? 또 이 두 상자 중에 하나 뽑아야지. 뭐야? 이 C1이지. 그 다음에 지금 홀수 몇 개 남았어 얘들아? 한 개 남은 거 아니야? 지금 니네 홀수 지금 여기서도 홀수 쓰고 여기서도 홀수 쓰지 않았어? 홀수 하나 남았잖아. 그 홀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1C1 아니겠어? 니네가 최대한 받아적기 편하게 써준다라면. 이해한 거 맞냐 여기까지? 그럼 지금 니네가 여기까지 한 게 무슨 상황이야? 여기에 뭐 홀수 하나 집어넣는 상황이고 여기다가도 뭐 이렇게 홀수 하나 집어넣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해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니네가 짝수들 채워넣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5개의 상자에 모두 다 공이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지금 짝수가 몇 개 남았는데 얘들아? 3개 남았지? 근데 지금 빈 상자는 몇 개야? 2개. 그럼 짝수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내? 일단 2개 뽑아내. 2, 4 뽑았다 쳐. 이해했어? 그 다음에 걔네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상자에. 그게 몇 가지야 얘들아? 2팩 아니겠습니까? 2팩.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 맞니? 한 사건 맞습니까? 곱하고 곱하세요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각각의 사건들을 다 나눠준다고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아.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몇 가지야? 3가지. 몇 가지야? 4가지. 몇 가지야? 2가지. 몇 가지야? 6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니? 12 곱하기 12? 다 144 맞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13번) 자,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잘 봐. 이것도 무슨 문제냐면 결론부터 말해주면 이웃하지 않도록의 문제인데 칸막이 문제야 쉽게 말하면. 얘가 뭐라고 짓거려놨냐면 얘들아 결국 A에서 뭐였죠?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머지를 다 들린 다음에 다시 A로 가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런 거잖아. A에서 출발해서 어디 갔다가 뭐 어디 가볼까? 뭐 B 갔다가 뭐 어디든 갈 수 있잖아. F 갔다가 E도 갔다가 D도 갔다가 C도 갔다가 A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머지 5개 지점 다 들리려며. 지금 나머지 5개 지점 니네가 다 들리고 나서 A로 싹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지? 근데 딱 문제점이 딱 하나 발생해. 먼 길이 없냐? 그치. 이 길만 없어. 요 길만 없는 상황이야. 그냥 다시 말하면 얘들아 여기서 자 어차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 5개만 니네가 잘 신경 쓰면 돼. 이 5개만. 어차피 얘들아 처음과 끝은 그냥 같은 상황이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아니야? 어차피 A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던가 어차피 한 가지 의미 없는 숫자잖아. 곱하는 게 그지? 이 5개만 니네가 잘 막 섞으면 되거든. 근데 어떤 일만 안 벌어지면 되냐면 B랑 D를 이웃하게만 안 놓으면 되지 않아? 왜냐면 니네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놨는데 니네가 이렇게 놨다고 해보자. 만약에 F, E,
B, D, C 이렇게 놓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야? 왜냐하면 B에서 D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이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B, D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해달라는 소리야. B, D가 이웃하지 않도록 무슨 문제야? 칸막이 문제. 물론 이건 2개짜리라서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지만 연습하지 마. 그냥 아예 어차피 그렇게 안 풀 거야. 그냥 무조건 칸막이로 가. 그러니까 B, D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누가 칸막이? 나머지가 칸막이. 얘가 칸막이. 알겠어? 그럼 칸막이 몇 가지입니까 얘들아? 3팩이겠지. 왜? F, E, C 얘네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팩 맞지? 지난 시간 설명했지?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내가 BD를 집어넣을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그지?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은 다음에 그냥 배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네 자리 중에 그냥 아무 자리 두 자리 딱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야 BD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순서 고려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끝. 이게 끝이겠네. 몇 가지야? 3 곱하기 얼마야 얘들아? 6 곱하기 2. 답은 36까지 맞니 다?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여기. 답 72가지? 맞아? 이렇게. 이해했지? 뭐 계산 곱하기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알겠지? 요거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칸막이 문제라고 생각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4번. 학교에서 뭐 졸라게 내는 문제입니다. 14번 같은 문제도. 뭐 이것도 아마 내가 이제 기출지를 보게 되면 있을 거야. 이거랑 마부 뭐 마차 타는 문제, 뭐 차 타는 문제 이거 뭐 7인승 자동차, 막 5인승 자동차 별거 다 나옵니다. 막 보트 타고 막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데 교육청 문제들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엄마, 애랑 이렇게 뭐 구성되는 거 영화 보려고 하는데, 그지? 5개 자석이 있고 A열에는 자 A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해야 된대. B열에는 아빠, 엄마, 애가 앉아. 그러니까 A열에는 앞에 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앉고 뒤에는 엄마, 아빠 나 앉아야 돼. 알겠어? 아이 옆에는 아빠, 엄마도 앉아야 된대. 아이 옆에 또 아빠, 엄마도 앉아야 돼. 그리고 또 아이 앞에는 또 자석은 또 비어 있어야 된대. 그지? 애가 거의 왕이네. 그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 앞에 내 앞을 가리지 마 이거 아니야. 지금 애가 내 앞을 가리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앞에 앉지 마 이거 아니야. 그지? 엄마 옆에는 내 옆에 앉아. 누가 까다롭냐? 애가 제일 까다롭잖아. 그지? 애를 기준으로 가. 그게 제일 편해. 지금 제일 까다로운 게 애야. 애 새끼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지금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치가 싹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 그럼 그 애를 어차피 애는 B열에 앉아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지? 그 애를 여기다 앉혀볼까? 그 애를. 야 애를 여기다 앉혔어. 야 애를 여기다 앉혔어. 애 새끼를 여기 앉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그냥 첫 번째 사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애를 제일 뭐 B열에 1행이라고 할까? B열 1행. B열 1행에 앉았어. 자 그럼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해서 앉아야 돼. 알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해서 앉으려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세 자리 이 정도 뭐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요 세 자리 중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지, 그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꿀 수 있지? 몇 팩? 2팩.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앉혔잖아, 그지? 웬만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앉혔으면 이렇게 할미, 할비라고 써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뭐 할비. 그럼 이제 엄마, 아빠만 앉히면 돼. 이제 니네가 할 일은 이제 엄마, 아빠 앉히는 거만 하면 이제 할 일은 끝났어. 자, 엄마, 아빠 앉혀야 돼, 그지? 엄마, 아빠 이웃해야 되냐 혹시? 엄마, 아빠는 상관없네. 애 옆에만 엄마, 아빠 한 명 앉히면 돼. 알겠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냥 이 네 자리 중에
엄마 아빠가 안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냥 애 옆에 이웃한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앉혀볼게. 그럼 일단 몇 가지야 얘들아? 4C 맞아. 왜 이 네 자리 중에 그냥 아무 자리 두 자리 뽑아가지고 엄마 아빠 앉히면 되잖아. 근데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팩까지 됐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나는 뭐를 뺄 거냐면 여기에 아무도 안 앉은 것만 빼볼까? 그러면 여기에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 앉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엄마 아빠 그냥 앉은 총 경우의 수지. 근데 이웃한다고 하니까 엄마 옆에 앉냐 아빠 옆에 앉냐 그 따지기 좀 짜증나니까 그냥 여기 아무도 안 앉았다 이런 상황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의 개수를 구해버릴게. 이 상황의 개수 구하는 거 쉽잖아. 뭐야? 3C2에서 뭐 빼면 되니까 또 똑같이 2팩 빼면 되지 않습니까? 끝. 이렇게 앉히면 되지 않겠니? 내 말 이해하니? 이거만 아니면 얘들아 이 사건만 아니면 무조건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여기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여기 아무도 안 앉았다만 빼버리면 되지 않냐 이게. 이해했니? 자 그런데 이런 경우랑 애가 어디에 앉았을 때? B열, O행에 앉았을 때는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애가 이쪽에 앉아도 이 경우랑 완전 똑같은 경우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할까? 2 이렇게 풀어주자. 일단 이거 한번 풀어주고. 이해했지? 야 그럼 좀 눈치채서 알겠지만 자 그럼 이제 또 지우고 두 번째 애가 어디에 앉았을 때다? B열에 어디? 2행 또는 4행에 앉았을 때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건 일단 눈치챘잖아. 그러니까 애를 여기 앉혀놓고 해라. 애를 여기 앉혀놔.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면 어차피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애를 저기다 앉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할미 할비부터 앉혀보자. 할미 할비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일단? 두 가지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던가 아니면 여기 앉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앉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는 바꿔도 돼요. 이렇게 2팩. 맞지?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앉혀야 돼. 자 엄마 아빠 앉힐 거야. 자 그냥 또 아까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야 그냥 엄마 아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들아? 4C2지? 그리고 2팩 가겠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어떤 경우만 아니면 돼? 이 경우만 아니면 다 되는 거잖아. 이 경우가 몇 가지인데 얘들아? 그냥 2C 곱하기 2팩 아니겠냐? 이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 두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2C가 어차피 1인 거 알고 있지. 그냥 2C가 1. 이거만 아니면 무조건 다 되는 거잖아. 애 옆에 엄마 아빠 분명히 한 명은 누군가가 앉아 있었을 거야. 따라왔지?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B행에 애가 이제 B행에 3열에 앉는 경우만 따져주면 끝나겠네. 자 이제 애를 여기 앉히겠습니다. 할미 할비부터 앉혀보자. 할미 할아버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야. 두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는 바꿔도 돼요 이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자 이제 엄마 아빠 앉히겠습니다. 엄마 아빠 앉힐 수 있는 자리 4C 곱하기 2팩 맞죠 여기까지도? 왜냐면 어차피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아서 엄마 아빠 앉히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뭐만 아니면 돼? 여기랑 여기에는 엄마 아빠 안 앉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잖아. 얘랑 똑같겠네 꼬라지 보니까 지금. 뭐야? 2C 곱하기 2팩만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겠네. 자 위에 거부터 풀어볼까? 6 곱하기 6이 얘 6이지? 12 빼기 3이 6 곱하기 2 66에 36 곱하기 72가지. 얘도 2, 2, 4 이거 얼마니? 12 빼기 2 맞니 이렇게? 곱하기 3 해버리면 되겠다 어차피. 얘랑 얘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니까. 얼마니? 10, 40, 120? 다 190이 맞습니까? 할 수 있겠지? 제일 그 문제 많은 애를 먼저 접근해 주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15번.
자, 홀수가 몇 개야? 4개. 짝수가 3개. 자, 지금 홀수 4개. 짝수 3개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저기 나부터 잠깐 한번 봐볼래? 나를 잠깐 한번 봐봐. 나.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와. 자, 무슨 말이냐면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 하나는 짝수래. 여기 짝수가 있다? 짝수가 있다? 그럼 짝 옆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일단 최애속이지. 짝수 옆에 하나는 짝수. 얘가 짝수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짝수. 뭐 지금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건 없겠지 지금. 짝수 옆에 짝수가 있네요. 됐지 여기까지? 이 짝수 옆에도 짝수가 있고 이 짝수 옆에도 짝수가 있지 않아? 근데 총 짝수가 총 몇 개야 얘들아? 3개지. 그럼 나머지 하나의 짝수는 여긴가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래?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왜? 이 짝수 옆에는 그 어떤 짝수가 없지 않아? 이해했어? 짝수 옆에 짝수가 있어야 돼. 근데 짝수가 하필이면 3개밖에 없어. 그럼 짝짝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얘네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짝짝짝은 양옆이 모두 다 둘 다 이웃할 수는 없지 않냐? 왜냐면 짝짝짝 이렇게 되면 이 짝 때문에 문제 아니야. 왜냐면 짝 옆에 항상 적어도 하는 짝수라고 했는데 얘 옆에는 홀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되게 멋있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이거 아니야? 아, 짝수끼리 이웃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개 멋있게 표현해놨지. 그치? 짝수가 3개인데 짝수 3개는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을 나에서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야, 홀수는 4개면 상관없어. 홀수는 이렇게 돼도 돼. 솔직히 말해서 홀, 짝, 홀 이렇게 돼도 솔직히 홀수 옆에 홀수 이웃하고 있는 거, 이 홀수 옆에 이 홀수 이웃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근데 짝수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짝 옆에 짝이 되려면 무조건 짝짝짝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짝짝짝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 야, 그럼 홀수 4개, 짝수 3개밖에 없는데 짝짝짝이 붙어 있다는 소리는 결국 홀도 어때야 돼? 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짝짝짝이 붙어 있으면 홀도 붙어. 물론 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쌤 여기 홀 있고 여기 홀 있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일단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얘네들이 7숫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일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쨌든 지금 이 상황 돼 안 돼? 이 상황도 되잖아. 홀 짝짝짝 홀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했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숫자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적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약간 지금 여기에 니네 교육 과정에서 좀 벗어나긴 했어. 약간 원순열이라는 거에 대한 그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도 솔직히 요즘 교육 과정에 빠져가지고 좀 오버한 문제야. 알겠지?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가보자.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홀 짝짝짝 하면 여기 다시 홀 쓸 거지. 니네가 이 17개에다 갖다 붙인다라면 그럼 실제로는 홀 짝짝짝 홀이어도 이 홀 뒤에 이 홀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 이렇게 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짝짝짝 아이 귀찮아. 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뭐 이게 나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얘들아 여기다가 1번 내용이나 2번 내용이나 니네가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딱 쓰는 순간 결국 이 홀들은 붙어져. 왜냐면 이게 7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어지기 때문에 느낌이 그냥 딱 붙어진다라는 느낌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했지? 원순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니네가 뭐 교육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지금 이 고1 내용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오버해놨습니다 이 새끼. 자, 그러면 니네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거야. 짝짝짝 그냥 홀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한 다음에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배정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열 한번 해볼게. 짝짝짝 그냥 홀홀홀홀 이렇게 되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어차피 꼬리 물기 싸움이기 때문에 홀을 떼봤자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그 뒤에 홀이 갖다 붙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순서가 짝짝짝 홀홀홀홀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면 짝짝짝 이게 몇 가지겠어 얘들아? 3팩 맞습니까? 짝짝짝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홀홀홀홀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이거 몇 가지겠어 얘들아? 4팩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해놨다 하자 그냥. 잘 봐. 짝짝짝 홀홀홀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그러니까 약간 기차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냥 이런 어떤 기차를 딱 만들었어 이렇게. 짝짝짝짝 홀홀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 기차를 출발시킬 때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냥 내가 어떤 짝짝짝 홀홀홀이나 어떤 기차를 딱 만들었다고 해 생각해. 얘를 어디서 출발시킬까에 따라서 솔직히 그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지 않아? 얘를 만약에 여기 1번 여기서 출발시킬지 여기서 출발시킬지 여기서 출발시킬지에 따라서 모든 모양이 다 바뀌지 않냐? 그래서 그 얘만 잘 출발시키면 어차피 나머지는 끝나는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7가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7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모든 모양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왜냐면 그냥 홀 3개 붙어있고 짝 4개 붙어있는 그냥 어떤 기차야. 선생님 짝짝짝짝 홀홀홀홀 짝짝짝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짝짝짝 홀홀홀홀이랑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짝짝짝 홀홀홀홀이란 말과 홀홀홀홀 짝짝짝이라는 말은 그냥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가 어떤 뭔가 뭐 염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잖아. 누구부터가 짝짝짝짝 홀홀홀인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여기 니네가 어떤 뭐 목걸이 같은 걸 찾는데 그지? 뭐 다이아 금금금금이라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금금금금 다이아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의미 없다라는 거야 내 말은. 얼마야 그럼? 3팩이니까 6 곱하기 4팩이 얼마지? 4, 3, 1, 24가지 곱하기 7해 중 6, 7에 42 곱하기 23 얼마니? 42 곱하기 24 1008 답 1008 맞습니까? 맞아? 응 이렇게 풀어주면 됐지? 응. 시험 교육 약간 벗어난 거라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자 문제 보면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0장의 각 뒤집어져 있다. 이 카드 중에 A, B를 3장의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치? A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최대값은 9이고 그치? B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최소값은 3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치? 야, 쉽게 말하면 A는 그치? A는 10을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A는 B는 그러니까 A는 이런 거지. A는 10은 뽑지 말고 9는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지? B는 1, 2는 뽑지 말고 3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냐? 지금 쉽게 말하면 그지? 그럼 B로 가자. 왜? B가 아무래도 조건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B로 나눠버리자. 그럼 B가 잘 봐봐. B를 먼저 갈게. B는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얘들아 지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까지 있냐? 10까지 있냐? 9랑 10이 있는데 B는 지금 1, 2는 뽑으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뽑아야 돼. 근데 추가적으로 누구도 뽑으면 안 되냐면 9도 뽑으면 안 되겠지. 왜? 9는 무조건 A 거야 알겠어? 9는 A가 뽑아야만 해. 그러면 나는 B가 이렇게 해보자. B의 경우가 B가 첫 번째. B가 10을 뽑았다랑 안 뽑았다랑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 10을 뽑았다랑 안 뽑았다랑 경우의 수가 A가 달라지겠다. 자, B가 10을 뽑았다라고 가보자. B가 10을 뽑았어 알겠어? 그럼 B가 어떤 경우냐면 잘 봐. B가 총 지금 몇 장의 카드를 뽑고 있는 거야? B가 3장의 카드를 뽑고 있는 거 맞지? 나 B 3장 카드 뽑아야 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안 뽑아야 돼. 얘도 안 뽑아야 돼. 3은 반드시 뽑아야 돼. 10도 반드시 뽑아야 돼.
그럼 실제로 지금 B가 뽑아야 되는 카드는 한 장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3이랑 10은 벌써 뽑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만?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그냥 한 개만 뽑으면 되는 거 맞지? 일단. 그리고 지금 이러면서 A도 지금 이제 A를 이제 생각을 하자. 이제 A를 생각해봐. 이제 A, 일이 안 끝났어. A도 뽑아야 돼. 그럼 A는 어때야 되냐면 일단 A는 9를 반드시 뽑아야 되지. 근데 벌써 10은 없어. 왜? B가 뽑아갔으니까. 그러니까 A는 어떠면 되냐면 10은 없고 지금 3도 없고 그지? 3도 없어. 그리고 이 중에 하나도 없지. 뭐가 없는지 난 몰라. 뭐가 없는지 나도 몰라. 이게 없어. 그럼 실제로 지금 B는 몇 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2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9는 반드시 뽑아야만 하니까. 이해했습니까? 남은 카드가 몇 장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6장 아니야? 6장 중에 몇 장 뽑아야 되더라? 2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9는 반드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해했니? 끝. 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는 B가 만약에 10을 안 뽑았다라고 가볼게. 얘들아. 이제 B가 10을 안 뽑았어. 알겠어? 다시 생각해봐. 자, B는 어때야 되냐면 얘들아, 어차피 1, 2는 못 뽑아. B는 3은 반드시 뽑아야만 해. 그리고 10을 안 뽑았다고 했어. 10을 안 뽑았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얘는 몇 장의 카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야? 2장의 카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어디서 뽑아야 돼? 4, 5, 6, 7, 8. 9도 못 뽑지. 왜? 9는 무조건 B 거야. A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5장의 카드 중에, 그지? 몇 장을 뽑아야 돼? 2장을 뽑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5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야 돼. 이제 그러면 A도 뽑아야지. 자, 이제 A는 뽑아볼게. A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지금 A는 또 생각해보면 A는 이런 상황 아닐까? A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반드시 10을 뽑으면 안 되지. 그리고 9는 반드시 뽑아야 되지. 그리고 지금 B가 4 또는 5를 뽑았다라고 칠게, 그지? 3도 반드시 뽑았으니까 이것도 못 뽑는 거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가 뽑아야 되는 카드는 몇 장 남았어? 9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니까 2장만 더 뽑을 수 있는 거지. 그 2장이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을 것 같아. 겹치지도 않아. 왜? 위에 거는 B가 10을 뽑은 경우고 밑에 거는 B가 10을 안 뽑은 경우니까 얘랑 겹치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5C1이 얼마야? 5 곱하기 6C가 얼마지? 3, 5, 15 75가지. 얘는 몇 가지야? 5, 4, 5, 20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가지. 답이 175가지 맞습니까? 맞냐?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뭐 좀 이제 좀 유명한 문제인데 잘 봐. 어쨌든 지금 자연수 9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9를 이렇게 생각하자, 니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5, 6, 7, 8, 9.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냥. 1이 9개 있다고 해봐, 그냥. 1이 9개. 야, 이거 다 더하면 분명히 9 맞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117이나 또는 171이나 또는 71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자리 중에 그냥 2개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뿔뿔이라고 쓰면 끝난다. 내가 만약 이 8자리 중에 아무거나 2개를 뽑았다고 해봐. 내가 얘를 뽑았어. 그럼 여기 뿔이라고 쓰고 내가 얘도 뽑았어. 뿔이라고 써봐.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뭐야? 4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4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8자리 중에 아무 자리 2자리 딱 뽑아가지고 그냥 뿔뿔 집어넣으면 끝난다니까? 그럼 무조건 다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거는 지금 어떤 117은 어떤 상황이겠어? 여기 뿔, 여기 나머지 7 이렇게 들어간 상황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8자리 중에 그냥 2자리만 딱 뽑아서 그냥 뿔뿔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답은 얼마겠어요? 7, 4, 28. 답은 1번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2자리 뽑아서 그냥 뿔뿔만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쫙 나눠질 겁니다. 뭐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이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다 유명한 문제들이 쭉 이어서 나오네. 야, 니네가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니네 이거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은데, 자, 사각형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만들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 사각형 만들려면 이 3개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2개 뽑고, 얘들아. 이 3줄 중에 이렇게 내가 그냥 2줄 뽑아봐, 이렇게. 이 세 줄 중에 그냥 2줄 뽑고, 이 4줄 중에 그냥 내가 아무거나 2줄 뽑아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럼 무조건 사각형 나오지 않냐?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 설명 안 하긴 했던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사각형 나오는 거 맞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이거야. 얘들아, 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줄 2개랑 세로줄 2개가 이렇게 있기만 하면 무조건 사각형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직선 2개 중에 이렇게 생긴 직선 2개, 이렇게 생긴 직선 2개만 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뭔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여기 3개 있고 줄이, 여기 4개 있고, 그지? 여기도 지금 줄이 3개 있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3줄 중에 2줄 뽑고, 여기 3줄 중에 2줄 뽑으면 여기서 뭔가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이 3줄 중에 2줄 뽑고, 얘들아, 이 3줄 중에 2줄 뽑고, 내가 지금 어때요? 이거 2개 뽑고 여기서는 이거랑 이거 뽑은 거야. 이렇게 하면 사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고 내가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2줄 3줄에서 2줄 뽑고요, 2줄 3줄에서 2줄 뽑고요, 그지?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2개 뽑고, 또는 이제 또는 이 4줄 중에 2줄 뽑고요, 뭐 이 3줄 중에 2줄 뽑아. 또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일단 또는이지. 또는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에서 4줄 뽑고, 그지? 이 줄에서 4줄 뽑고, 그지? 이 줄에서 2줄 뽑고, 아까 처음 했던 거. 여기서 2줄 뽑는 거. 여기서 4줄짜리에서 2개 뽑고요, 3줄짜리에서 2개 뽑으면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푼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더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니네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2줄을 뽑아. 이렇게 이 3줄 중에 2줄을 뽑아. 그리고 여기서 1줄 뽑고 여기서 1줄 뽑아볼래? 그래도 뭐 나오냐? 사각형 나오는 거 같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 3줄 중에 2줄 뽑고 나머지 여기서 1줄 여기서 1줄 뽑아도 사각형 나와. 이것까지 세줘야 돼. 이것 때문에 아마 놓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더하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3줄 중에 2줄 뽑고 나머지 3줄 중에 1줄 뽑고 나머지 4줄 중에 1줄 뽑아도 사각형 나온다고. 또는 이 4줄 중에 2줄 뽑고 이 4줄 중에 2줄 뽑고 3줄 중에 하나 뽑고 3줄 중에 하나 뽑아도 사각형 나온다고. 이해했어? 또는 뭐 이 세 줄 중에 2줄 뽑고, 그지? 이 3줄 중에 2줄 뽑고 나머지 3줄 중에 1줄 뽑고 나머지 4줄 중에 1줄 뽑아도 사각형은 나올 거라고.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조금 개수가 많아졌을 거. 더할게. 37이니까 9. 얼마야? 6 곱하기 3이지? 얼마야? 6 곱하기 3이지? 3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얼마야? 9, 4, 36. 6 곱하기
3 곱하기 3 54. 3 곱하기 3 곱하기 4 36. 36 36 36 3개니까 108. 54 더하기 9니까 63. 더하니까 답은 171. 오케이. 답은 이렇게 풀어줘. 됐지? 뭐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겹치진 않고 아마 2개 겹치는 거 정도로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 문제. 자, 이 문제도 이게 원래는 얘들아 함수 문제인데 이게 니네한테 함수를 못 내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낸 거야 그냥. 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 셋을 이렇게 골라서 이으는데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얘가 니네가 여기서 3개 뽑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3개 뽑잖아. 그 여기서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3개 뽑잖아. 그 무조건 얘는 얘한테 가도 얘는 얘한테 가도 얘는 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 3개의 성분들이 겹치지 않지 않겠냐? 그 함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개 택하고 여기서 3개 택하면 이으라는데 그 성분끼리 겹치지 않아야 된다며. 그럼 앞에 거에서 3개 뽑으니까 얼마이더라? 6C3. 뒤에 거에서 3개 뽑으니까 얼마이더라? 6C3이지. 그 다음에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여기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인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안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이다? 20인가? 얘 얼마이다? 20. 그 답 얼마겠어요? 400.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면 안 겹치겠지. 따다다다. 그러니까 내가 푼 게 다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푼 게 제일 우수한 방법은 아니야. 니네가 더 멋있게 풀었으면 니네가 푼 대로 가도 돼. 그리고 세서 푸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6개의 선분을 일부 또는 골라서 색칠하려고 하는데 이때 색을 칠한 모서리들을 따라 4개의 꼭지점이 연결되는 수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달래.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니네가 이 4개의 점을 다 이으고 싶다라는 건 확실하잖아. 이 4개의 점이 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꼭지점이 모두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 선분 몇 개는 있어야 연결되겠냐? 3개는 있어야 연결이 되겠지. 선분 3개는 있어야 연결이 돼. 선분 3개는. 그러니까 그 선분 3개를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니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면 연결할 수 있지 않아? 선분 3개가 있으면 무조건 4개를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일단 그럼 난 첫 번째로는 선분 2개를 가지고는 절대 4개가 연결될 수 없다는 건 확신하니까, 그지? 최소 3개니까 3개부터 가보자. 그럼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선분 3개만 가지고 얘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얘가 총 선분이 몇 개 있어 얘들아? 6개라고 쓰여있네. 그리고 그럼 일단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아무거나 3개를 뽑으면 다 연결되냐? 아니지. 아닌 게 있지. 어떨 때냐면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뽑았어. 선분 3개를 이지랄로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4개가 연결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시켜줘야겠지. 근데 이런 경우는 몇 가지겠어?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4가지. 이쪽 면, 저쪽 면. 그지?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이렇게 딱 빼주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선분 3개만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에 선분 몇 개를 가지고 얘들아? 4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선분 4개를 가지고 연결하잖아?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아무 선분 4개를 이렇게 뽑아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 이 선분 3개가 안 됐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분 하나만 추가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4개가 다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선분 6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4개를 뽑잖아? 그럼 무조건 연결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겠어요? 6C4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선분 5개 가지고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 얼마겠어요? 6C5. 마지막 4번째로는 6C6도 있지 않겠니? 다 이어도 어차피 다 이어 될 거 아니야, 그지? 모서리 니네는 색칠은 뭐
몇 가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6개 중에 6개 색깔을 다 칠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일부를 골라 색칠 전부를 색칠해도 되고 그지? 무슨 니네 색칠하고 싶은 만큼 해도 상관없으니까 끝. 이거부터 풀어볼까? 얘 얼마야? 326 날려보니까 5, 4, 20 16가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지? 얘는 몇 가지 얘다? 6시 2니까 2 나누기 6 하니까 3, 5, 15 됐지? 이건 얼마? 6시 1이니까 6가지. 이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총 개수 몇 가지? 31에다가 38가지 맞습니까? 답? 있지? 답 3번. 이렇게 하고 싶어. 말만 어렵게 써놓은 거지, 그치? 이해한 거지? 24번. 자, 어떤 원이 있대, 이렇게.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원위에 9개의 점이 있나 봐. 여기 원위에 그냥 9개의 점.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뭐, 9개라고 해보자. 이 9개 중에 어떠한 두 직선을 이어도 절대 평행하진 않답니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어떤 두 직선 이렇게 이어고, 그지? 어떤 뭐 두 직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얘네들은 뭐 평행하진 않나 봐, 이런 두 직선. 그랬을 때,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원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어떤 세 직선도 원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는, 원위의 어떤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어떠한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어느 세 직선도 어느 세 직선도 평행하지 않는다고 써놓고 어느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인가? 뭐 이렇게 세 직선이 있으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있으면 이런 말 아닐까? 이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진 않는다고. 세 직선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만날 일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겹쳐질 일은 없다.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중에 원 외부에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네. 니네 만약에 내가 점이 일단 두 직선의 교점 중에다 임의의 두 직선의 교점에다 두 직선이 나오려면 일단 최소한 점이 몇 개 필요하냐? 4개는 필요해. 그지? 원 위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4개는 필요하잖아. 이렇게 뭐 하나, 둘, 뭐 이걸로 갖고 하나, 둘,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는 필요하잖아. 4개는. 최소. 4개는 있어야 두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 4점을 가지고 직선을 걷다?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올까? 원 외부에서? 하나야? 아니 4개의 점을 가지고 내가 두 직선을 만들었어. 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교점이 몇 개일까? 2개 아니야? 왜 2개냐면 내가 점을 골랐다고 했지. 잘 봐. 직선을 걷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 4개의 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지금 원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직선의 점의 개수 몇 개냐면 잘 봐봐. 지금 내가 방금 이렇게 그려준 그림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겠어?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나 만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아? 이 4점 가지고 내가 그냥 직선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것도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지 않아? 이해했어? 그 다음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래? 이렇게 그럼 이건 원 외부에서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점 4개를 뽑잖아? 그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평행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말해줬잖아. 그리고
이 점이랑 해서 겹칠 일도 없다고 니네한테 말해줬어. 아까 전에. 그래서 겹칠 일도 없다고 말해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이 9개의 점 중에 만약에 니네가 4개의 점을 뽑잖아? 그럼 그 4개의 점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직선이 만날 수 있는 점의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점의 수 모두 다 몇 개씩 나오고 있어? 2개씩 나오지 않겠냐? 내가 어떠한 점을 뽑든지 잘 봐. 하나, 둘, 셋, 막 넷 이렇게 뽑았다 쳐봐. 그럼 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고 그지? 또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 2개 여기 하나 나올 수 있고 그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린다라면 당연히 외부에서 못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점 9개 중에 그냥 4개를 뽑아서 그냥 직선을 만들면 그 직선 이게 이 점을 4개만 뽑으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무조건 2개씩 나올 거라고. 하나당. 내 말 이해했지? 곱하기 뭐 말해주면 되겠냐? 2 말해주면 끝나겠네. 얼마야 그럼? 4321 9876 2 428 326 97에 63 곱하기 4 얼마에다? 252 답 맞습니까? 250 맞아?